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교대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홍성두 교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홍성두 교수님의 방송 들으시며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05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특수교육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도 어찌나 쉽게 잘 들리던지요. 우리 집에도 조금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있답니다. 다음 시간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96님, 너무 감동입니다. 말씀 듣고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최연소자인 것 같은데요. 9228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은수입니다. 아빠, 엄마와 파주 그룹놀이 가면서 라디오 듣고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방송 함께 하시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의 가정식탁, 서울교대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시는 홍성두 교수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두시고 네.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과목 내에서는 인간이 이 지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일부분을 갖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워낙 광대하신 분이시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간들도 사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구란 공간에 이렇게 실존으로 던져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초반에 항상 하는 거는 뭐 장애뿐만 아니라 많은 모습들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존의 모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양함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녹여가면서 함께 나아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젊을 때는 좀 연구 같은 것도 할 때 보면 뭐 교수법의 효과, 뭐 효율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지 더 아이들이 더 잘 배울까 막 이랬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교실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보다도 도대체 그 왜 하는가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망가져 버린다. 그리고 되게 기능적이 되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간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이란 잣대를 들이대면은 사실 세상 곳곳에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다 뭐 무슨 사회에서 도태시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 우리가 이렇게 이 삶을 꾸려가는 목적, 기업을 하는 목적, 정치를 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 왔었을 때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교대를 왔으니까 애들이 되게 뻥한 표정을 져요. 그러면서 당연히 교사 되려고 교사 되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을 하는 게, 그럼 임용고사 24살에 합격하면 너는 일생을 무슨 꿈을 갖고 살 거냐. 너의 일생의 꿈이 교사면 24살에 네 꿈 이루고서 40년, 50년, 60년 뭘 꿈꾸면서 살 거냐. 그러니까 자꾸 직업으로 자기의 꿈이나 목적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질문하면 다 직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내 꿈은 뭐 어떤 직업. 근데 그거는 이제 도구고 방법인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망각해 버리는 거죠.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 때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방법이 너의 목적을 잡아먹게 만들지 말아라. 그게
인생을 망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왜라는 질문을 수시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꿈에 대한 것도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꿈에 대한 그런 말씀도 되게 새로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자녀 아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뭐 저희 아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 하나 이렇게 3명이고 네. 이제 뭐 세종에 계신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고 원당 쪽에 계신 저희 어머니 할머니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삼촌 창원에 있는 외삼촌 있고 이제 확대는 그렇고 저희는 이제 딱 3명 이제 같이 네. 살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지금 몇 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야 돼요. 이제 유치원 마지막. 지금 유치원 다니고 네, 있고. 유치원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교대 교수로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교육 못 받으면 내 책도 있는데 막 이런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죠 지금. 네. 엄마들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7살 때 내년에 학교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막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시거든요. 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뭐 맘카페 같은데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게 저한테 안 묻고 가지고 이제 보는 걸 봤는데 뭐 심지어는 뭐 연필을 뭐 준비해야 되고 뭐 다 준비하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교육은 이게 하나의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의 속성하고 초등학교를 넘어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학년기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넘어가기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학업의 양도 되게 많이 늘고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좀 덜하지만 이게 늘게 되고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이제 표준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라는 상황에 이제 노출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아이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공교육 서비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학업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행동의 문제들, 어려움들, 과업들 이런 것들 되게 직면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이게 이 민감성이 엄청 그 시기에 너무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학기 초에 뭐 학교를 옮겨야 되나 정말 5만 가지 문제를 다 막 100일 내로 막, 네. 막 학교 옮겨야 되나 뭐 해야 돼. 뭐 때문에 내 친구 관계는 잘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초등교육이요 그렇게 허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문제적 교사가 있느냐? 있죠. 그거를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보편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적 되게 안정적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이나 이렇게 교육 문화는 되게 보수적인 문화예요. 네. 되게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 텐션이 너무 민감성이 너무 올라가 계시니까는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리고 그걸 자꾸 또 이제 주변의 미디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문제다 자꾸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죠. 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홍성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자기 가치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가지시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정서적이 됐든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젊은 부모님들은 또 그런 준비들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참 대단들하다. 이게 정보력도 엄청나고 교대 교수보다 난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 자기를 잃지 않고 네.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잃어버리니까는 또 아이도 잊어버리게 되고 같이 막 아이도 놀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좀 차분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게.
네, 좀 나라에서 하는 초등 교육 그 네네. 과정을 조금 신뢰하면서 이때 내가 붙잡아야 될 그 Y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좀 더 많이 바라보시고 붙잡고 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네요. 아, 네, 그러신 거 되게 필요해요. 네네. 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아, 그쵸. 저희의 다 네, 부모의 네. 정말 큰 소망인데요. 어떠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결국은 저를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먼저 결혼해서 애 낳은 뭐 친구들도 다 그러는 게 저한테 하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아이 모습 안에 내 모습이 있더라. 네. 이게 결국은 아이를 막 야단치고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뒤돌아봐도 아,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면들이 생겨서 그 어떤 뭐 신앙의 유산을 너한테 물려주리라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이 새롭게 좀 다듬어져 가고 그렇게 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이 아이가 따라갈 만하네 이렇게 네. 따라오는 것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되시고 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나 봐요. 아빠라는 존재, 아빠가 되면서 성경이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쭉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자식일 때랑 그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경을 볼 때랑 부모가 돼서 볼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예를 들면 뭐 천지창조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할 때 이제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뭐 무슨 뭘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온도는 괜찮나, 습도는 어떤가, 뭐 햇빛은 안 들이나 안 들어치나, 뭐 아니면 뭐 옷의 면은 어떤가, 폭신폭신한가, 막 이런 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 옛날에 천지창조를 읽을 때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에 그냥 그 사건 이렇게 보여지던 게 이제 그런 삶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앞에 천지창조의 1일부터 5일이 6일 때문에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6일 인간을 창조하는 네. 문제 때문에 이 준비를 다 하신 거였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체휼해봐라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탕자 이야기도 이제 그 아빠의 관점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들도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이 낳고서 가장 펑펑 울었던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울었어요. 네. 제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었어요.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일을 겪을지 뻔히 알고 어떤 사건들이 터질지 뻔히 알고 어떤 고생을 할지 뻔히 아는데 거기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치 이제 저희 아이가 있는데 막 우리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이를 막 채찍질 당하고 막 뭐 가난한 갈릴리 마을에서 굶고 살고 뭐 무슨 소년 가장처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내 자식한테 시킬 수 있는가? 막 이 질문이 이게 저의 목에 칼처럼 다가오니까 네. 그게 이제 자식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 막 사지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더 이상 그 기쁜 날로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되게 기쁜 날인데도 참 하나님 힘드신 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저의 이게 신앙에 이게 새로운 도전들, 네. 그 새로운 각도들 이런 것들을 주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아이가 은혜이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네.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경험해봐라. 그러면 너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 게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몸담고 계시는 그 학교 특수교육, 그 학생들과의 그런 이야기, 자녀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특수교육이고 아까 뭐 초반부에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교육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와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함께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홍성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홍성두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